안녕하세요. 강성범의 재무관리 비법의 진행을 맡은 강성범입니다. 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귀가 따갑게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물론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끝까지 가보면 누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 주변에 나보다 돈은 더 적게 버는데 저축이나 집은 더 크게 살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열받아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오늘부터라도 체계적인 재무관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큰 도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께서 나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시죠. 오늘은요. 재무관리 전문가이신 전성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성환입니다. 예, 아주 얼굴에 복이 아주 더덕더덕 붙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편하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돈을 버는 이유, 나만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생기고 아이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신 차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지키기 위해서 어깨 쭉쭉 빠져나가도록 열심히 일하는 게 바로 가장들이고 남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힘들게 번 돈 잘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이 무쇠방패가 돼야지 지푸라기 방패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쇠방패가 되는 법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법 첫 번째 사례부터 보죠. 사랑하는 아내와 돌진한 아들을 둔 한 집안의 가장. 29살의 직장인 A씨. 얼마 전 뜻하지 않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이 회복 중이지만 이 사고로 인해 생각이 많아졌다. 과연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가족은 괜찮을 것인가? 돌잡이 아들이 있는 가장이신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어이쿠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에 이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지신 모양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남자들. 이건 내가 잘못되면 우리 자식들,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자, 이분의 재무관리 상태부터 어떤지 먼저 보죠. 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수입이 450만 원. 괜찮게 벌고 계시네요. 맞벌이죠. 예. 맞벌이니까 그렇군요. 예. 지출 보겠습니다. A씨 명의의 생명보험 30만 원, 부부 용돈 각각 50만 원,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네요. 50만 원 드리고 있고요. 대출이자 및 기타 보험이 50만 원, 공과금 관리비 및 휴대폰 요금이 40만 원, 적금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CMA 계좌에 30만 원 내외를 넣어놓고 계십니다. 자, 맞벌이라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지출 보니까 적금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50만 원 적금 들어가고 있고요. 예. CMA에 30만 원씩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한테 50만 원 그 용돈이라고 했는데 자녀를 아마 맡기고 있는 것 같죠. 그렇군요. 네. 난 저는 벌이에 비해서 용돈이 좀 많다 싶었는데, 야,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예? 예, 그렇죠. 자, 이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요? 지금 형태는 무난해 보이는데요. 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5년 후, 10년 후에 예. 과연 처음에 계획했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 흔한 무서운 주택, 얘기입니다. 청약, 종합저축 하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과연 내 집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 그리고 A씨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는 상태더라고요. 집사람은 그렇죠. 내팽개치고 두고 있군요. 예. 배우자가 그래도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는데 예. 배우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남편의 수입만으로 또 현재 같은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예.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서 수입이 예.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미래를 대비한 주택 청약이라든지 노후관리연금 요런 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뭘 고쳐야 될까요? 일단 50만 원에 대한 부분을요. 예. 그냥 왜 이렇게 50만 원 내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네. 그 정도 남으니까요. 적금 50만 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왜냐 봤더니 예.
그 적금을 가입하는데도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몇 년짜리 하고 계시냐 봤더니 3년짜리더라고요. 3년짜리. 예. 예. 왜 3년짜리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1년은 짧고 5년은 길다나요? 그냥 예. 막연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3년 후에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돈 생기면 그때 생각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 네.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주는 네. 그런 어떠한 현명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CMA에 3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CMA. 예, 그건 남았을 경우에 들어가는데 매월 꾸준히 들어간다면 예. 이걸 매월 적립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CMA 안에서도 적립형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CMA 다른 걸로 같은 바꾸는 경우는 겁니까? 그냥 유동성 자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어. 적금 형태로 사용한다면 금리가 일반적으로 좀 낮죠. 예, 예. 그래서 금리가 좀 높은 쪽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CMA는 자유롭게 넣다 빼는 건데 거기다가 고정적으로 넣을 거면 그렇죠. 기왕 넣을 거면 이제 좀 더 많이 붙는 걸로 해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보장하면 보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보험 없으신 분들 정말 우리나라에 거의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애들 생기니까 애들 들어가는 보험만 1인당 2개씩 해서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만큼 보험들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요? A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예. 뭐 보험료가 30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가족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만큼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그 기간이라든가 범위를 분석해 봤을 때 예.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충분하지 못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생각을 했고요. 예. 화면에서 이사님께서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내게 예. 맞는 보험 선택 그렇죠. 요령,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강성범 씨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만약에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예.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싶으세요? 저는 원금 보장되고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 보험하면은 넣고 중도에 해지하면 돈 반도 못 받고 막 이런 경우를 봐가지고 예.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붙고 막 이런 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그건 보장이 적나요?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고객이 예. 가장 원하는 바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원금에 대한 손실이 싫다 그러면은 네.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도 예. 고객님한테는 가장 좋은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작은 보험료로 네.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을 또 선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예. 저축과 투자로 돌린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여기 좀요. 여유가 있는 분, 여유가 없는 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자, 여유가 부탁드릴게요. 있다 없다를 내 예. 가정을 지키는 위험이라는 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내가 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라든가 예. 아니면 병원비라든가 뭐 진단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내가 세우는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죠. 적금 들어가는 적금 걸 깨야죠. 해야 되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죠. 어.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작지만 내 가정에게 수시로 필요한 예.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하다 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치명적인 부분. 네. 그래서 사망 시에 좀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냥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을 예.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어. 그런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전문가분 찾아가가지고 한 상담 받으면은 상담료를 얼마 정도 드립니까? 안 받나요? 받으시나요? 받지 않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예. 한국이 가장 좋은 것이 예. 어쩌면은 전문가에 대한 서비스를 그냥 해드린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예.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도움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예. 그건 뒤에 가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사례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문가분들께서는 그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해주신 후에 그 보험만 들으실 때 그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만 해주시면은 뭐 다른 사례는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예. 최종적으로요. 예. 사인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사인하지 않으면 예. 그 서비스만 받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저기 재무관리 받고 나서 그냥 가도 눈치 안 주시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걱정하는 분들 예, 많아요. 충분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미안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그 하시는 일들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누구한테 전문적인 상담 받으실 때 반드시 예, 그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부담 없이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그게 뭐 주고받는 거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 지키자는데 예. 눈치 보거나 눈치 보거나 이럴 필요 없죠. 끝났습니다. 예. 자,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설명만 듣고서는 충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보험 들 때 요것만큼은 꼭 따져봐야 된다.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보장의 내역,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 그다음에 보장의 기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충분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내게 맞는지, 내역, 범위, 범위, 기간. 기간. 예.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나는 예. 어쩌면은 우리 가족에서 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거나 예,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장이 필요한데 예. 한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든가 예. 아니면 나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은데 예. 한 80세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든가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꼭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더 중요한 거는요. 예. 내가 끝까지 납입할 수 있을까? 그죠. 중요하죠. 예.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보장을 많이 해주는데 보험사가 남는 게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재무관리사가 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는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장을 크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중간에 해약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점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돈 많은 데가 보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부을 수 있는지 요걸 제일 큰 대원칙으로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특히 아는 사람한테는요. 예. 처음에 가입해놓고 끝까지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예. 관계조차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리고- 이런 걸 해줬냐? 다른 건 더 좋은 거 많다던데.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자기가 사인해놓고 예. 그런 운은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 아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 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도 뭐하고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어디 찾아가셔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착하신 분들. 그래요. 저기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3개 들었다가 중간에 3개 다 해약하고 다른 보험사에 도움 많이 줬습니다, 제가. 아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결혼하니까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네. 잘하셨네요. 예.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런 경우 있는데 아스바 내가 지금 보험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에 맞춰서 맞춤 상담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 35, 결혼 5년 차의 직장인 C씨. 위로 2 자녀를 두고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는 일이 잦아져 고민 중. 다행히 며칠 전 밀린 월급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거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장사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정말 답답하죠? 가장이 돼가지고 월급 제대로 못 갖다 주면 그거 같이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 때려치고 장사나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전문적인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재무관리 상태부터 보죠. 자, 수입이 250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지출 보죠. 대출이자 및 기타 보험이 3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적금이 3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가 30만 원, 휴대폰 요금이 20만 원, 생활비가 140만 원. 자, 그리고 보유 자산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냈고요. 매달 만기 예정의 전기적금이 9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250만 원에다가 지금 쓰는 돈이 보니까요. 90만 원, 110만 원, 250만 원. 딱 지출을 수입하고 지출이 똑같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250, 250 맞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재무관리 상태가 괜찮나요? 딱 맞는 이유가요. 예. 남는 부분을 갖다가 생활비 140만 원에 다 몰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예. 어느 분도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예. 남으니까
어쩌면은 저축, 보험, 투자 이런 걸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강성범 씨께서는 매월 받는 수입과 매월 지출하는 돈이 일치하던가요? 저는 진짜 도깨비 살림이에요. 잘 벌 때 쭉 벌다가 못 벌 때는 한 푼도 없고. 예. 예, 그게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분일수록 더 재무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만약의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유동성 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 바로 수입이 끊어졌을 경우에 예. 지금 힘들어하는 요소가 뭐 한두 달 동안 급여 안 나올 때 다른 부분을 막 끌어와야 되거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볼 때 보유자산에서 1억 2천 중에 2천만 원 2천만 원 은행 대출이죠. 대출은 월급 안 나올 때 땡겨 쓰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대출을 갚는 방법도요. 원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상환하면서 이자가만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예. 그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5년 정도 지나서 원금과 예.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면 이분은 부채가 제로가 될 텐데 어. 이런 상태로 가면 5년 후에도 부채 2천만 원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이분한테는 예. 만기가 되는 900만 원으로 일단은 그 상환을 하고 예. 1,1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걸로 변경하니까 오. 5년 동안 작은 비용으로 그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만 원을 갖다 핸드폰 요금을 쓰신다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사업하시는 정도 같아요? 10만 원씩 부부 합의니까 10만 원씩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아마 본인이 일을 하시니까 더 쓰겠죠. 근데 저는 젊은 26세 직장 여성인데 달에 15만 원 쓰는 여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도 많이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죠. 아니면은 부부간의 예. 통화가 많다 그러면은요. 네. 요금제를 좀 전환해 보거나 이런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영업으로 지금 하고 싶다는데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왜요? 자영업을 준비 없이 이런 상태로 했다가는요. 네.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다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처음에 장사를 하더라도요. 성공 예. 확률이 보통 20%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근데 되는 사람 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주변에서도 경쟁업체가 생기죠. 그렇죠. 또 잘 되면 손해도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5%까지 얘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샐러리 생활을 좀 더 하시다가 예. 충분한 준비가 된 이후에 예. 왜냐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당장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도 있습니다. 샐러리 장점이죠. 예. 사업을 하다 실패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현재 상태, 현재 가정의 좀 행복을 생각을 한다면 예. 샐러리 생활을 좀 더 해서 좀 어느 정도 충분한 준비가 된 이후에 하자고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아,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은 띄엄띄엄 나오더라도 네. 지금이 좀 낫습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 한두 달 요즘 좀 경기가 안 좋았을 때가 좀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다고. 예. 또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또 직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왜 괜히 엄살 부리신 것도 같고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자유롭게. 샐러리맨들이 가진 병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자영업 정말 어렵죠. 말씀하셨듯이 생존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저도 장사를 많이 해봤고 신문에도 많이 났죠. 사업 제일 못하는 연예인 3위 제가 찾아요. 3위. 예, 제가 여러분께 충고드립니다. 장사는 앵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 흔히 버는 돈에 저축을 반을 해라.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을 해라. 젊은 사람들은 60%까지 해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얼마 정도, 몇 % 정도 저축하는 걸 권하십니까? 30% 이상은 해야 되겠죠. 아, 50%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특히 가정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한테 교육비 들어가야 되죠.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그리고 또 집 대출 받았으면 넣는 돈이 많은데, 그래도 30% 정도는 꼭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빨리 내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허리띠를 예. 졸라매고 50%, 60%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준비하는 부분도 있다면 또 네.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 그래도 30% 이상은 저축률을 가져가야 원하는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태로 갔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매일매일 그릴 필요는 없죠. 그거를 정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예. 나를 상담해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만 받으면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365일 걱정하면서 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서 하면은 상담만 받아놓고 계약을 안 하면 또 미안할까봐 그러시는데 예. 아까 무슨 말씀해 주셨죠? 가족을 위해서는 뭐 창피한 게 있고 뭘 눈치 볼 게 있느냐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도 장사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좀 사정이 더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 분들
저희 직접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지금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이 45세 자영업자 S씨. 슬슬 노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던 차에 싸움이 잦은 옆집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다. 옆집 싸움의 주된 이유는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며 겪는 부부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 늙어서도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만들려면 지금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네, 오늘 주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내 가족 지킨다는 게 몸만 지키는 게 아니죠. 모든 면에서 마음적이건 재무적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옆집에서 그 부모님 모시는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 보고서 생각이 많아지신 모양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분의 재무관리 상태부터 볼까요? 예. 자, 수입 지출을 보겠습니다. 수입이 사업하시는군요. 400만 원 벌고 계시고요. 지출을 보겠습니다. 정기적금 50만 원, 국민연금 20만 원, 실손 의료비, 보험 등 기타 보험이 40만 원, 부모님 용돈으로 50만 원, 이분도 많이 드리네. 자녀 교육비 100만 원, 대출이자 및 공과금기 60만 원, 생활비가 8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는 아까 그분보다는 적게 쓰고 계시는데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고 계시네요. 예, 효자죠. 아, 그냥 이분은 자식들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효자군요. 그래, 효자죠. 예. 40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은 10몇 프로가 되는 건데 네. 이거 부모님한테 받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과연 본인 자식은 나한테 줄까? 예. 이 고민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죠. 예. 그렇죠. 예.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구성을 보니까 네. 국민연금도 넣고 계시고요. 보험도 넣고 계시고. 자, 구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출 구성이요? 나름대로 아껴 쓰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예. 가장 큰 고민 갖고 계신 사항이요. 예. 과연 은퇴 후에 내가 충분히 생활이 예. 가능한가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이제 국민연금을 확인해 봤더니 예. 65세부터 받으신다고 하대요. 예. 그래서 1969년생부터는 네.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65세부터 받는데 지금은 몇 세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60세부터죠. 60세부터인데. 그래서 61세, 62세, 63세, 1968년생은 64세에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늦어지죠. 네. 이분은 확인해 보니까 750만 원인데 국민연금 장점이 지금 가치로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는 이거보다 좀 더 주겠죠. 그래야죠. 예. 뼈 빠지게 내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개인연금은요. 예. 미래 가치입니다. 지금 가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5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인플레이션, 물가 예. 상승률에 따라서 과연 500만 원이 얼마의 가치로 주될 것인가. 개인연금은 500만 원에서 물가 오르는 거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이 큰일 날 65세부터 사람들이네. 5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로 그때 당시에 80만 원씩 받는 걸로 네. 본인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건데요. 네. 과연 충분한가? 이게 이분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준비했을 경우에 개인연금, 국민연금, 네. 그다음에 임대소득을 갖다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예.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41세신데요. 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느냐. 네. 이분이 원했던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근데 200만 원이 그때 돈이 아니라 지금과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 이거 해봤어요.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쫙 받아보셨어요?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받으면 겁부터 나요. 예. 제가 쓰는 은퇴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요거는 그냥 엑스레이나 MRI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 쭉 넣어보니까 이분은 네. 약 3억 7천만 원 정도가 그래도 부족합니다. 은퇴 후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네. 65세에 3억 7천만 원을 준비하면 되는데 예. 그거는 현금으로 준비해도 되고요. 예. 뭐 부동산으로 준비해도 되고 금덩어리도 준비해도 되고요. 예. 아니 뭐 다이아몬드로 준비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은 가장 각색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네. 실패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패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네. 상품이 맞는지는 개인의 투자 성향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거는 개인의 재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은퇴 자금의 기준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통계를 내서 네. 과연 얼마를 필요로 하시냐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 181만 원, 뭐 221만 원. 달에? 조사하는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예. 예.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요. 3억 원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매월 200만 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요, 은퇴 전과 은퇴 후를 생각했을 때 은퇴 전 생활비 한 70%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예. 진실일까 하는 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죠. 네. 물가 상승률을 한 3%만 잡아보겠습니다. 1년에 3%요? 네. 예. 과거 20년의 데이터를 보면 4.5% 정도가 되고요. 네.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 물가가 선진국형으로 되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니까 3.01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3%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현재 가치로 1억 2,300만 원입니다. 3억 저는 원이요? 3억 원을 갖다가 금고에 넣어놨더니 예. 30년 후에 그걸 열어봤더니 예.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냥 같이 가게 1억 떨어져버린 2,300만 거군요. 원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거 돌려야 되는데. 부족한 만큼이 예. 나와 내 배우자의 은퇴 생활을 하는데 고통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럼 200만 원은 나중에 봤을 때 3%를 했을 경우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예, 얼마시래요? 48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큰일 났네. 예. 3%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 물가가 좀 요동이 쳐가지고요. 예. 6%가 된다면은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들어봤겠습니까? 그런 거? 예. 72 법칙이 뭐예요? 예. 어떤 금리로 예. 그 투자했을 경우에 그 돈이 예. 2배가 되는 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법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6%라는 금리로 투자했을 경우에 내 돈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하면은 72. 6으로 나누니까 72? 2에 12. 예. 12년 후에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예, 반대로 얘기한 예, 것처럼 예. 따지면은요. 예. 만약에 아까 얘기한 3억 원이요. 예. 6%의 물가 상승률이 된다 그러면은요. 예. 12년 후에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 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12년이 흐르면은요. 7,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리고- 잘 굴려야 돼요, 정말로. 예, 지금 맞습니다. 갖고 있는 돈 잘 굴려야 돼요. 예. 예. 은퇴 전 생활비의 70%가 필요하다는 분이 있죠. 예, 예. 지금 먼저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얼마 정도 쓰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요. 예. 7%가 빠진 93%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준비한 거하고 맞지 않는 만큼 고통스럽게 생활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럼 다음은 기대 수명. 이거 더 오래 산다라 그런 얘기 같은데요. 예. 제가 이걸 통계치를 갖다 그래프로 만들면서요. 예, 예, 예.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요? 굉장히 수명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요즘 뭐 90살 사는 거는 뭐 그냥 괜찮게 사셨네 이 정도 되더라고요. 100살 넘으신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오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요? 예. 오. 오래 사는데요. 예.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 현금 흐름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주는 거거든요. 70, 80, 90이 되더라도 내가 예. 생활하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예. 자, 수입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지출은 계속됩니다. 예. 20년, 30년. 리스크가 좀 불리한 점이라는 거죠. 안 좋다 뭐 그런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아, 그죠. 예. 나는 다른 데서 리스크 들으면 이해했는데 갑자기 오래 사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턱 막혀갖고 지금 예. 오래 사는 게 예. 굉장히 위험하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 이게 힘듭니다. 리스크죠. 예. 그죠. 저는 자, 보시겠습니다. 예. 예. 71년부터 해가지고요.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늘어난 기준을 가지고요. 예.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강선범 씨가 지금 30세신가요? 지금 37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젊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고맙습니다. 30세 정도밖에 안 보이시는데. 아, 그러세요? 예, 지금 화면에 있는 것좀 23 되셨습니까? 22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하시죠. 예. 35세의 남자분이요. 예. 지금부터 평균 수명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세까지 살 것 같습니까? 했더니요. 네. 96.1세까지 산대요. 어우, 평균 수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살 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예. 2008년 통계평균, 2009년 12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남녀 평균이 80세가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수 사회로 간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30세신 분 예.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108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좋아할 게 아니네요, 예, 오래 살려고. 내가 예. 사는 기간까지 내 수입이 없도록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네. 필요한데요. 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내 힘으로만 안 되거든요. 음. 예. 나는 열심히 생활하면서 충분한 수입을 올리는 데 전념을 하고요. 네. 그걸 도와주는 사람을 옆에다 두는 그런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아픈데요. 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인데 눈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픈 것을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럼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의학 공부한다고.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예. 의사한테 가서 맡기시지 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집사람이요. 센스 있어. 예, 우리 집사람이 예. 당신은 열심히 당신 일을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기자 이거죠. 네. 대신에 누가 전문가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 잘못 만나면은 요거 한번 해보셔 하다가 그 사람도 망하고 투자한 사람도 망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안정적인데 투자하시는 분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고 갖고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재테크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 알고 해야 될 텐데 그 노후 관리를 위한 재테크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예. 수입이 시작할 때부터 네. 내 은퇴를 위한 준비를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저축과 투자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보험도 하고요. 예. 때로는 집을 빨리 갖고 싶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이게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고요. 네. 그게 좀 늦었다 싶으면 예. 내일 하는 것보다 오늘 하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미용 같은 경우에는 달에 얼마 정도씩 노후를 위한 적금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좀 더 예. 높은 수익을 위해서 예. 약간 이제 좀 위험하지만 네.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또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네. 주식 무조건 싫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예. 분들한테는 뭐 채권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시이율을 쓰는 안정적인 상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달에 얼마 정도면은 요 정도면 참 든든하다 싶을 거. 최소 비용이 강성범 어느 씨는 매월 얼마 정도 있으면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3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죠. 예. 노후에. 예.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예. 분은 150만 원, 어떤 분은 250만 원이죠. 예, 거기에 많으면 따라 좋잖아요. 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니까 25세에 시작하신 분하고요. 네. 30세에 시작하신 분하고요. 예. 매월 20만 원을 뒤에 시작하는 대가로 더 내야 됩니다. 30년을. 그러면 25살에 얼마로 넣기 시작하면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현재 가치로 매월 200만 원, 물가 예. 상승률을 3%로 예. 투자 수익률을 5%로 했을 경우에 예. 근데 달에 얼마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60세까지 투자한다고 계산했을 경우에 예. 매월 118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노후 관리 정말 힘드네. 선진국은 나라에서 해준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선진국 세금을 많이 내죠. 예, 아무튼 예. 이건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제일 놀라는 이유가요. 예. 내가 200만 원을 받는데 그만큼 돈을 낸다는 충격을 굉장히 사람들이 크게 느낍니다. 예. 반대로요. 예. 어느 누구도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30만 원 내놓고요. 안심하게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네, 나중 되면 그 돈은 정말 별거 아닌 돈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시는군요. 예. 자, 이렇게 은퇴자금 마련한다고 뭐 30만 원 넣어놓고 말씀하셨듯이 30만 원 넣어놓고 마음 편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내야 된다고 보면 하는 저같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처음 은퇴자금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까? 잘못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말이죠. 인플레이션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까지 살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작은 금액을 넣어놓고 안심하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오류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떻게 되겠지? 음. 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예. 너무 큰데요. 예. 그거 못하니까 아예 안 할래요. 오. 이게 더 큰 오류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매월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먼저 나올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것이 예.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요. 작은 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와닿는 게 나중에 돈을 탈 때 500만 원 줍니다. 근데 나중에도 500만 원 주는 게 있는가 하면 500만 원인데 물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갖고 나중에는 그 더 큰 돈을 줍니다. 라고 요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보험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 나도 은퇴자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달에 얼마 벌고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고 나는 얼마 있었으면 좋겠다. 다 각자 다르시죠.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저희들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는 50대 B씨. 고교생 두 자녀를 가르치느라 적지 않은 월급에도 허리가 휜다. 그러던 차에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걸 목격하게 되고 자식들 교육비며 5년 뒤로 다가온 은퇴. B 부장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50대 회사에서는 간부 취급받고 주위에서는 부러워하는 시선도 가끔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제일 속이 탈 때가 50대 애들 커가면서 이제 교육비 들어갈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이분이 그런 경우에 걸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분의 재무관리 상태를 한번 보죠. 수입이 월소득, 그렇죠. 간부이니까 이제 월소득이 500만 원을 찍고 계십니다. 지출을 보죠. 생활비 140만 원, 자녀 교육비 240만 원, 연금 보험료가 30만 원, 보장성 보험료 57만 원 넣고 계시고요. 만기 환급성 보장성 보험이고 종신보험이십니다. 누수 자금이 33만 원, 이건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는 돈이 되겠고요. 총 지출 그렇게 해서 467만 원, 500만 원 벌고 467만 원 나가니까 달에 33만 원이 남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딱딱 맞추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형적으로 보이는데 뭐 일단 좀 설명을 좀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33만 원이 어디로 갈까요? 이건 뭐 가끔 아가씨 있는 술집 가시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과외 선생님한테 갑니다. 예? 학원으로. 요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고 계시군요. 대부분 이분 같은 경우니까 자녀 교육비가 24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수입이 조금 늘수록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교육비에 대한 몇 명입니까, 자녀가? 자녀 두 분. 두 명인데 240만 원이요? 예. 강남에 사십니까? 아니요. 아닌데도 이래요? 나 큰일 났네. 나도 두 명인데. 아유, 참. 자, 240만 원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 짚어줄 게 없습니까? 이분이 은퇴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 세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베이비 부모 세대죠. 이때 많이 태어나셨죠? 그렇죠. 인구가 많죠. 예. 예. 베이비 부모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전 그 58년 돼지띠인가요? 왕십리 돼지띠 그때가 제일 많다고 71년도에도 많았고 막 그러고 예. 그래도 역시 예.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식은 없는데 저 형이 71년생이거든요. 예, 또 가장 많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예. 58년은 개띠죠. 개띠 돼지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왔다는 세대. 제가 왜 58년을 돼지띠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은구 씨가 58년 왕십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예. 왕십리는 돼지곱창이 유명하죠. 예. 그게 헷갈려갖고 지금 58년 돼지띠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58년부터 1955년부터 63년까지 몇 명이나 봤더니요? 712만 명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14.6%. 야, 정말 그때 붐이었네요. 예, 이분들이 나오니까 대한민국이 은퇴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아마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거라는 지혜를 배워갈 것 같아요. 네. 앞에서는 그냥 열심히 살면 자식들이 나를 뒷바라지 해주겠지라는 거에서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미리 은퇴라는 준비도 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뒷방 늙은이가 아닌 정말로 당당하게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쉬운 소리 안 하고요. 그러면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해주면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켜주면 나중에 이제 손 벌리면 안 돼요. 근데 벌린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교육이라는 부분은요. 예.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건지 그런 마음도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뒤처지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자, 그래서 교육비를 어떻게든 본인들이 좀 절감을 해라라고 지금 권유를 해주고 계신 거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예. 사교육 하나 줄여서 자기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야, 참 대한민국 부모들이 힘듭니다. 이거. 동창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려 했는데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니네 부모님 연금 받으시니. 참
이거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느냐, 요 갈림길에서 분명히 지금 이분께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로 보장성 보험의 재검토를 해봐라. 지금 57만 원 듣고 계시는 걸로 봤거든요.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네. 정말 내가 필요한지에 대한 네. 보장의 금액도 중요하고 또 하나 기간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가입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가죠.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죠. 모습을 보냈는데 예. 맨 끝에 기간을 병원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합니다. 아,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그리고 네. 큰 질병에 대한 간병에 대한 이런 준비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걸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는 더 말씀이군요. 늦게까지 보장을 받고 네. 뒤에 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네. 이런 것까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65세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병원에 가죠. 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 할 정도까지 이야기되는데 아마 60보다는 70, 70보다는 80, 80보다는 90대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 전 잠깐만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연금 나중에 나라에서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아유 국민연금 그만해요. 이런 경우는 없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난 불안해 네. 죽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들이 나라를 좀 믿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넘어가세요. 믿어보죠. 예, 예, 믿어보죠. 믿기로 예. 하고요. 예. 자, 세 번째 누수자금 점검을 말씀하셨습니다. 누수자금 33만 원 나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할까요? 일단은 이분은 33만 원이라는 부분을 이제 네. 가계부로 한번 써봐서 나온 거예요. 서브랑 권유를 해주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돈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예.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33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33만 원만큼을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데 들어가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왔던 돈인데. 한 2, 3개월 네. 넣어보니까요. 예. 그게 들어간 데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납입하는데 힘들어져서 끝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가 더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사람이 생각보다 의지력이 약하다는 거, 네. 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걸 인정할 나이가 되신 거죠. 그렇죠. 연금보험료를 점검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내가 이 돈 갖고 얼마나 살 것인지, 이 돈 이외에 나머지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내 은퇴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이분이 은퇴하는 거하고 퇴직하는 차이를 제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재무관리사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게 될 테니까 말이죠.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요. 공포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무서우니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요. 예. 조금 지나면 안 무서워버리면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한테 난 겁만 은퇴하실 나던데요, 때 나는. 뭘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요. 예. 처음에는 그냥 여행이나 하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30년 동안 여행만 다니실래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은퇴를 이벤트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은퇴는 생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교육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잉여 자금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그건 또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뒤로 미뤄야 되는 거죠. 은퇴 이후로. 네. 예. 내가 이래서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자꾸 뒤로 밀어서 네. 장기적인 쪽으로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를 우리가 위해서 투자해라. 그 잉여 자금은. 그게 예.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요. 네. 내 배우자가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 네. 그리고 내 자녀가 예. 자기 생활만 열심히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 이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기하고 자기 그 나중에 우리 부부 늙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자식들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돈을 예. 왜 모으냐 봤더니요. 내가 예. 돈 못 벌 때를 위해서 돈을 모은대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인생은 맞죠. 마라톤이죠. 예. 결국은 종점에 가서 누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단계 아무리 잘 살아왔더라도요. 뒤에 가서 자식들한테 손 벌린다고 한다면 네. 정말 미안한 일이겠죠. 손 벌려도 자식들이 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답답한 경우가 되겠고요. 양쪽이 예. 다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힌 자기 거죠. 앞가림 자기가 해야 돼 늙어서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식들은 교육만 난 시켜줄 거예요. 예. 예. 자,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 대부분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야 자식들은 교육만 네. 시킨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 그 이제 퇴사를 예정하고 이제
벌이가 끊어질 예정일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 세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네.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가족 관계를. 그렇죠. 일본의 황혼 이혼이 저희들한테 준 충격이 굉장히 크죠. 황혼이혼. 예. 그렇죠. 나이 들으셔서 이혼하는 거 말이죠? 네. 나이 드시면은 삼식이가 되면은 욕을 얻어 먹는다나요? 삼식이 뭡니까? 하루에 세 끼를 집에서 먹는 거. 근데 배우자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거나 놀러 다닐 때 많죠. 어디 갈 때. 예. 근데 남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퇴 이후에 가족관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친구들. 누구하고 놀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나하고 놀아달라 하는 것보다는 미리 네.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요. 미리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자아실현을 위한 어떤 준비들, 네.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휴가 갈 때도 이것저것 생각을 하죠. 어디로 갈 것인지, 네.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오랫동안 30년 이상의 휴가를 갈 텐데 예.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안 되신 분들은요, 정말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도, 야, 나도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받아봐야 되겠네라는 분들 멀리 찾아가지 마시고요. 우선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인 정확한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결혼해 아내와 중학생 딸을 둔 B씨. 트럭 운전사인 B씨의 소원은 내 트럭을 한 대 장만하는 것. 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금에 올인 중이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는 소홀한 B씨. 툭 하면 해약하기 일쑤. 일단은 돈부터 모아야 할지, 아니면 적금을 줄이고 보험 유지에 신경 써야 할지 고민만 늘어간다. 어떻게 하는 게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일까? 트럭 운전을 하는 30대 남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생각이죠.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나. 이분은 더 크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가족들을 염려하시는 이분이 과연 재무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 먼저 수입 지출부터 보겠습니다. 수입이 월 소득 250만 원.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입이 굉장히 적어요. 안타깝죠. 예. 예. 지출을 보면은요. 생활비 50만 원, 전기적금 150만 원, 생명보험비, 국민연금 50만 원. 아주 간단합니다. 딱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적금 많이 넣고 계시고 생활비도 굉장히 졸라매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굉장히 알뜰하더라고요. 아, 그 집사람이요? 예,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네. 뭐 쌀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 집 아주 받아 쓰고. 예. 예. 그 트럭 운전하시면서 들려서 네. 들려서 가져오시고 음. 아주 알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네. 경품 이로 딱 해가지고 예.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타고. 많이 타시고 오. 배우자가 굉장히 알뜰하신데요. 알콩달콩 사시네요. 예. 근데 문제는 예. 보험을 많이 계약을 했는데 자꾸 해약하고 재가입하고 해약하고 재가입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몇백만 원 필요해가지고 보니까 나올 때가 적금 넣는 거밖에 없거든. 손해 감수하면서 빼고 막 이렇게 적금도 많이 150만 원을 하는데 끝까지 못 가고 깨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손해가 클 텐데요. 네. 이 손해 피하는 방법 뭐 없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제도를 보면은 먼저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납입을 하면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게 유니버셜입니까? 예, 아, 그리고 많이 들어봤어요. 예, 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네.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게 유니버설. 예, 이자가 없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네.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예. 예. 그렇군요. 예. 유니버설. 그다음에 약관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내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예금 담보 대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해약하면 찾을 수 있는데 네. 총 낸 건 150만 원인데. 그렇게 되죠. 예. 근데 그 중에 예. 회사마다 틀리고 상품마다 좀 틀리겠지만 네. 최대 90%까지 예. 100만 원이면은 90만 원까지는 음. 즉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는데 예. 장점은
이자가 좀 싸다는 거죠. 이자도 싸고요. 예, 대신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겠죠. 예, 중도 인출은 안 갚아도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가 자동 대출 납입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내가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달 낼 보험료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 해약 환급금 범위에서 자동으로 네. 그 보험료가 납입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 그다음에 감액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보험 가입 규모를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보장받는다라고 네. 한다면 5천만 원 정도로 보장 규모를 줄이고요. 예. 그만큼 나중에 돈을 안 내기에 감액을 해서 다 아. 낸 걸로 되는 달에 낸 걸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장 금액을 줄이고 예. 납입 기간을 다 낸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를 줄여들겠죠. 네.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5천만 원 정도를 냈으면 더 안 내도 되고요. 예, 그걸 뒤에 이제 감액 완납 제도라는 형태가 되면 보험료 안 내도 되겠죠. 예. 그 밑에 보면 그렇습니다. 감액은 보장 범위를 줄여서 가는 거고요. 네. 감액 완납 제도는 해약 환급금이 남아 있는 보험료로 납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 보험이 꽤 많이 있죠. 상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예. 반드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강상범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몇 개를 가입했는데요. 예. 그 일이 생겼을 경우에 모아보니까 뭐에서 얼마 나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몰라요. 항상 저는 중간에 해약하면 그 돈이 더 적게 나오는 거, 원금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해약하는 사람입니다. 네, 만약에 예.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할 분 계신가요? 문제 생기면요? 예.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죠. 네. 일단 돈 얘기를 남한테 못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제도를 이용할 때도 물어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누군가가 물어볼 것이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해약을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요거 잘 알고서 가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용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적금에 많이 넣는 이유가 이분이 250만 원을 벌어가지고 150만 원을 적금에 넣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트럭 살라고. 네. 그렇죠.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생활비가 50만 원인데요. 예. 50만 원 갖고 알뜰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유동성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경조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경우에 네. 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이 해약이 된 거고요. 적금도 이제 해약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라고 하면 인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돈에 꼬리표를 달아라. 그게 뭡니까? 네. 이분이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 대학 자금 뭐 모은다고 하는 것까지도 예. 보험으로 적금 보험으로 가입했는데조차 해약을 했는데요. 그냥 지금 느낌으로는 해주고 싶은데 예.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뭐 큰 질병이 걸리면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뭐 차는 고사하고 병원비 치료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내 가정을 지키기는커녕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사기는커녕 내 가족의 불행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자, 보면은 아이를 위해서 만약에 적금 하나 든다라고 하면은요. 예. 그 적금 통장 아니면 보험으로 하면은 보험 증권에다가 누구의 대학 자금이라고 크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예. 무슨 대학 등록금 적어 놓고요. 희망하는 액자에서 대학. 벽에다 붙여 놓으시면 해약 못하죠? 못하죠. 어. 만약에 대학 등록금으로 찾아서 쓰려고 했더니 장학금을 받았다. 예. 그러면은 정말 좋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학금 받죠. 그럼 그거는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차라고 한다면 적금 통장에다가 차를 사는 건 없고요. 예. 그 옆에다 그 차의 사진을 같이 걸어놓고 음. 그 차를 살 때까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네. 그런 목표성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네요. 더 중요한 거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돈이 목표한 자금으로 만들어진다.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다. 따로따로라는 거죠. 뭐 개돈을 탔더니 누가 사고를 치더라. 네. 적금을 탔더니 컴퓨터 바꿔줘야 되고 차 바꾸자는 얘기 하더라. 그래서 예. 중간에 세거든요. 어. 그렇게 하지 한 않기 가정에서 위해서는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예. 작은 돈이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꼬리표를 달고 끊임없이 모으고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은퇴 이후를 위해서 뒤로 자꾸 밀어놓는 지혜 이게 오랫동안 경제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너무나도 명쾌하고 시원시원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속이 시원해지면서도 나는 요게 좀 다른데 라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희들이 전화번호 고지하고 있죠.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1대1 맞춤 서비스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예,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 주머니에서 새고 있던 2% 찾으셨습니까? 아니죠. 20%, 30% 찾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찾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덜컹 하시죠? 저도 사실은 그 돈이 많이 새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야,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30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서도 철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철렁 했다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희망이 있으신 겁니다. 바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가는 것도 귀찮고 루트도 잘 모르겠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번호 한 번 더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요. 맞춤 서비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성범의 재무관리 비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